왜 그런지는 이런 전화 영업하는 대행사, 아니 전화를 주는 바로 그 영업자들의 속사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팩트폭행 시크마케터 조사장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업체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화로 영업하는 곳과 계약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 회사는 영업팀도 없고요. 전화 영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화로 영업하는 마케팅 상품 중에 쓸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도 뭘만큼 뭔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리를 들고 있어? 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고요. 실제 이런 상품을 계약하신 변호사님 중에 만족해 하신 분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상담 주신 변호사님의 99% 역시 이런 전화 영업으로 계약한 경우였고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전화로 보험이나 전화기, 카드, 기타 등등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신청하시나요?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지 신청하신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믿고 신청합니까?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상품의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경쟁을 붙이거든요. 뭐 한 자리 남았다든지 지금 안 하면 다른 변호사님 하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해보지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대부분 회의하세요. 단순히 상품이 좋지 않아서? 아니죠. 그런 상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서비스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런 전화 영업하는 대행사, 아니 전화를 주는 바로 그 영업자들의 속사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전화 영업하는 그분들 마케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은 영업사원이 실제 마케터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케터는 마케팅에 대한 실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실제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전화 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 지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회사에서 주는 매뉴얼을 받아서 그대로 영업하는 거지 실제 전문적인 마케팅 업무 경험을 통해서 가진 노하우나 지식으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케팅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담 시에 고객의 현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서 기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낭비를 줄이고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데 기획자가 아니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영업사원이 해결을 못하게 되고요. 노하우나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님이 뭔가 물어보려고 연락하면 자꾸 말이 바뀌거나 답변이 늦거나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해요. 한마디로 틀 내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의를 하면 영업사원이 기획자나 회사에 확인을 한 후에 답을 주게 되고, 또 거기서 다른 질문을 하면 또 회사에 확인하고 답을 주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라는 대로 할 뿐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제안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그쪽 회사에 네이버 지도 등록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비용 청구한다고, 그리고 블로그에 디자인 하나 바꿔달라 하니까 그것도 비용 청구한다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비용이 발생할 만한 요소가 아닌데도 무조건 비용부터 얘기합니다. 왜냐면 결정권이 없으니까. 사실 변호사님 홍보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가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들은 잘 모르니까 만약에 무료로 해줬다가 회사에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회사 수당을 받는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예 기본급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수당 계약이기 때문에 무리한 계약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들 월급이 나오니까. 결국 무리한 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변호사님께 가는 거고요. 이런 불안정한 계약 관계 때문에 이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화 영업만 시킬 사람을 뽑는 거라서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바로 내칠 테고, 그러니 굳이 힘들게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을 마케터로 키울 필요가 없죠. 결국 이직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되겠죠? 변호사님이 뭔가 확인하라고 연락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 바뀌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나마도 수시로 바뀌고, 이런 문제가 정말 수없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5, 6년 정도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 계신데 저희와 계약 전에 이런 전화 영업하는 곳과 2, 3년 정도 장기 계약 상품을 계약하신 거예요.
그것도 일시불로. 일단 상품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운영이라도 잘 되면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변호사님 바쁘시니까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회사의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관리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수시로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을 때마다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결국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변호사님께 그 영향이 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먼저 전화로 영업하는 것과 절대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서 그만 줄일까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기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1절까지만 하고요. 기회되면 2절, 3절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폭행의 시크마케터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